안녕하세요, 기혁입니다.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는 안개 너머로 사라진 115명의 영혼, 로어노크 식민지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587년 7월 영국의 화가이자 탐험가인 존 화이트는 115명의 정착민을 이끌고 북미의 로어노크 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의 딸 엘리노어와 사위인 아나니아스 데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금을 캐러 온 탐험가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 온 가족 단위의 정착민들이었습니다. 정착지에 도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존 화이트의 손녀인 버지니아 데어가 태어났고, 이는 북미 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정착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인근 원주민 부족과의 관계도 이전 탐험대들이 남긴 갈등의 불씨 때문에 매우 험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착민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존 화이트는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정착민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존 화이트는 곧장 보급선을 꾸려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정세가 그의 발을 묶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하면서 모든 가용 선박에 징집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존 화이트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속절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는 매일 밤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0년 8월 전쟁이 잦아들자 화이트는 겨우 보급선을 타고 다시 로어노크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숲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착민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 믿으며 밤늦도록 해안가에서 트럼펫을 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파도 소리와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착지에 상륙한 화이트 일행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15명이 북적이던 마을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괴했던 점은 전투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원주민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면 건물이 불타거나 핏자국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마을은 그저 시간이 멈춘 듯 정갈한 상태로 비어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가족이 살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선물했던 무거운 괴짝들이 파헤쳐져 있었고, 손녀의 물건들이 흙먼지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마치 잠시 외출을 나간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무거운 짐과 식량, 그리고 일상적인 가구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방어용 울타리는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해체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서둘러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동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마을 중앙의 나무 기둥에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CROATOAN 이라는 8글자만이 날카롭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떠나기 전 만약 급하게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행선지를 나무에 새기되 위험한 상황이라면 글자 위에 십자가 문양을 추가하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어디에도 십자가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는 이 단어가 인근에 거주하던 우호적인 부족 크로아토안을 의미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이 있는 헤터러스 섬으로 가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형 허리케인이 몰아쳐 보급선의 닷줄이 끊어지고 돛대가 파손된 것입니다. 식량과 식수마저 바다에 휩쓸려 나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회항을 강요했습니다. 화이트는 눈앞에 섬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수많은 탐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정착민들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견디다 못해 크로아토안 부족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동화되었다는 혼혈설입니다. 실제로 100여 년 뒤 그 지역을 방문한 탐험가들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회색 눈을 가졌거나 영어를 조금 구사할 줄 아는 후손들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DNA 분석과 고고학적 발굴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최근 로어노크 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서 16세기 영국제 도자기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정착민들이 해안가의 위험을 피해 아예 내륙으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토록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많은 인원이 단 한 통의 편지나 기록도 남기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로어노크 식민지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이자 정착 초기 인류가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15명의 남녀노소는 정말로 숲의 정령처럼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비극이 그들을 한꺼번에 집어삼킨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로오노코 섬의 숲속에서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전해지곤 합니다. 나무에 새겨졌던 단어 크로아토아는 이제 단순한 부족의 이름을 넘어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미스터리의 대명사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그 울창한 숲 어딘가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찾아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